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칼리지 보드가 애드버시티 스코어라는 것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그동안 애드버시티 스코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앞으로 어드미션이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드버시티 스코어에 대해서 밝혀진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발표됐던 Regular Decision부터 이미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학 원서를 쓴 학생들은 이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모든 학교들이 사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약 50개 정도의 대학교가 파일럿 형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유명하게 된 이유에는 예일대학교가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를 입학 평가에 사용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일대학교에서는 약 5년 전보다 지금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는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 시스템에 가입될 대학들이 올해는 150개 정도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2021년도까지 최대한 많은 대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사실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가 나오자마자 논란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학생의 대학 입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그 학생에 대한 스코어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아니냐는 반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학생이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일단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더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것이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칼리지 보드에서 CEO를 포함해가지고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가 정확히 어떻게 측정되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될지 많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과 칼리지 보드 웹사이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칼리지 보드 CEO인 데이비드 콜맨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애드버시티 스코어라는 단어보다는 ECD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언론에 보도될 때는 애드버시티 스코어로 보도가 됐었는데 칼리지 보드에서는 정확하게 Environmental Contextual Dashboard라고 해서 학생 환경평가 시스템으로 불리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이제 EC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비드 콜맨 CEO가 이야기한 거는 이런 거죠. 학생의 SAT 점수가 좀 낮아도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얻어내는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SAT를 점수로만 바라보기에는 그 학생에 대한 나머지 백그라운드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그 예시로 이제 미시시피 시골에 사는 한 백인 여학생의 예시를 들었어요. 미시시피 시골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대학을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소스라든가 여러 이제 프라이베이트 튜터링이 불가능한 장소잖아요. 근데 이 백인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SAT 평균은 거의 1100점에서 1200점이었는데 이 학생 혼자 400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콜맨 CEO가 한 얘기는 뭐냐면 물론 모든 대학들이 어느 학교가 시골에 있고 어느 학교가 대도시에 있고 어느 학교가 좀 더 많은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를 갖고 있는지를 다 파악은 하고 있지만 전체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거기를 일일이 다 방문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학교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가 한 얘기가 지금까지 본인들이 쌓아온 학교 데이터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 여기에서 발표된 교육 공공 데이터를 종합해서 각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학교와 지역 정보를 그냥 공유해주는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시 그 백인 여학생의 예시로 돌아가면 그 미시시피 시골 동네에서
나온 SAT 평균보다 약 400점이 높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본인의 제한된 교육 환경을 극복해냈다고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여학생은 더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칼리지 보드에서는 이러한 예시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D를 만들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데이비드 콜맨 CEO의 인터뷰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이 ECD, 즉 Adversity Score가 아무리 높아도 SAT 점수는 그냥 점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Adversity Score 제도, ECD 제도가 발표됐을 때 난리가 났던 게, 아니 이렇게 되면 SAT 점수가 더 중요해지는 거냐, 아니면 본인이 처해진 환경이 더 어렵고 안 어렵고가 더 중요해지는 거냐 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CEO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쨌든 SAT는 학생 개개인의 영어와 수학 능력 시험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수는 점수대로 평가를 한다. 다만 그냥 우리는 추가적인 정보를 끼워 넣는 것 뿐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SAT는 결코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더 좋게 봐주는 시험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이 일은 엄연히 각 대학교의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Adversity가 컸냐 작았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교육적인 피드백, 리소스 또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부가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ECD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무려 31개 팩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31개 팩터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학생 개개인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단위로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하면 그 친구와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Adversity Score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31개의 팩터들을 가지고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을 해주고요. 이 100점 만점에서 50점보다 높은 Adversity Score를 받으면 이 학생은 학생이 처해져 있는 교육 환경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 Adversity Score가 50점 미만이면 SAT 점수를 받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교육적인 서포트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들에게 그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 정도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모르는 지역이나 학교라고 그냥 평가를 할 때 약간의 바이어스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Adversity Score가 높네? 라고 하면 한 번 정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툴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이 31개의 팩터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dversity Score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팩터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Race입니다. 처음에 이 Adversity Score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인종 간에 존재하는 소득이나 교육적인 차별을 보완하는 거냐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시안계 학생들의 SAT 평균 점수는 높은데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칼리지 보드에서 발표한 ECD에 따르면 이번 Adversity Score에서는 인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은 조금은
없애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레이스가 안 들어가게 된 이유에는 하버드 대학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대학들이 특정 인종에 속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아준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데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송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눈치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칼리지 보드에서 발표한 애드버시티 스코어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렸고요. 이 애드버시티 스코어는 결국에는 SAT는 SAT 점수대로 가고 좀 더 저소득층 또는 이제 농어촌 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ECD, Adversity Score 시스템이 어드미션 프로세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내용을 준비해서 곧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